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9번째 페이지. 파리 날리는 잡지사에 찾아와 파리에 대한 지식 알려주실 분입니다. 잡지사의 진정한 파리지행, 곤충 만화 그리는 갈로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파리지행이라니 마음에 드네요. 파리지행에 흡족해하고 계시네요. 오늘도 애독자 질문이 들어와서 우리 갈로아 작가에게 한번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아이디 YJ91로 시작하는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창문 밖 두 나무 사이에 거미줄이 걸려 있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 거리가 꽤 되거든요. 대체 거미는 어떻게 저 먼 거리에서 거미줄을 친 걸까요? 설마 거미줄을 뽑으면서 바닥으로 내려가서 또 맞은편까지 기어가고 거기서 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방식은 아니겠지요? 라고. 그러니까 이제 A 나무에서 B 나무까지 거미줄을 쳐야 되는데 네. 이게 거미가 뭐 공중부양을 할 수도 없고 네. 그 시공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 종류마다 다른데요. 예. 잘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내려가서 노가다를 하는 일도 있고요. 땅 갔다가 또 반대로 네, 가서? 근데 거미들이 잘 납니다. 거미가 날아다녀요? 우리가 그 영화 스파이더맨이 예. 거미줄 피고 핑핑 날아다니잖아요. 거미줄에 매달려서 이렇게 막 활공을 하잖아요. 뉴욕 시내를. 그쵸. 그것처럼 거미들이 자기 실크를 이용해서 되게 잘 활공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요. 일단은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정말 실크를 쭉 뻗은 다음에 부착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어떤 애들은 실크를 양옆에 한 다음에 당겨가지고 발사하고 다리를 착 펼쳐가지고 날아가는 애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가평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종류인지 이게 정말 거미에 따라 다르다. 근데 이제 진짜 그래서 이제 거미들이 어떻게 거미 그 집을 짓는가 그거는 저 종류마다 달라서 그것도 되게 재밌는 행동학적 연구고. 그래서 거미를 보면 되게 이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서 이게 그냥 흔해 보이지. 보면 정말 이 생물 중에 이렇게 신기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 호주 어디 동물에 사는 어떤 그냥 절지동물 중 하나였으면 거미가 생명의 가장 어떤 미스터리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흔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생물 분류를 해서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를폰 린네가 처음 했던 시스템 나츄레라는 어떤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의 어떤 거미학자가 만든 책이 있습니다. 두 책이 유명한데 그만큼 거미가 정말 많고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던 만큼 정말 흔한 동물이었던 거예요. 집 앞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공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 놀라운 생물이 흔해 빠졌다는 게 참.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짓냐? 종류마다 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말씀해처럼 맞은편 기어갈 수도 있고 스파이더맨처럼 항구할 수도 있고 잡아 당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리를 펼쳐서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렇구나. 나무에서 나무까지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거미를 이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는 얘네를 이렇게 그냥 색칠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칠해서 보면은 실제로 평 날아갑니다. 그래서 신기합니다. 네네. 약간 번지 점프 한 2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약간 대롱대롱 매달리듯이. 번지 점프 날아가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게 의외로 자유자재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날개도 없는데 다리 이렇게 하면서 실크를 뿜어가면서 이렇게 진짜 활공이네. 보면은 이제 활공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거미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디터가 지난 추석 연휴에 파주 출판도시에 있는 생태공원에서 이런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유튜브로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그렇죠. 곤충 호텔이라고 하는데. 부산 가면 자주 보이죠. 그래요? 네. 저기 실제로 곤충이 저기 모여들어서 입주를 하나요? 많이 입주하죠. 저 구멍 송송 뚫린 거 봐요. 보면은 이제 썩은 나무에는 오만 가지 곤충이 다 들어오거든요. 썩은 나무구나. 딱정벌레 오만 종류도 들어오고 곤충뿐만 아니라 다른 썩은 그걸 먹는 부식토를 먹는 예를 들면 다른 쥐명리 같은 애들, 공벌레 같은 애들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흰개미도 들어오고 개미도 들어오고 나방도 들어오고 정말 많은 사슴벌레, 장수풍이 다 들어오고 다 하늘소, 미럼, 거저리, 방아벌레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만실이구나. 곤충 호텔. 저 정도면 몇 성급인가요? 저 정도면은 0.5성. 0.5. 굉장히 박하게. 파주 분들 보고 있어요. 3성급 이상 주시고. 왜냐하면 인공적이잖아요. 곤충들은 더 자연이다. 더 훌륭한 곤충들이 정말 좋아하는
축축한 땅에 옆에 계곡 흐르고 그 언제나 물이 공급되면서 나무가 싹 누워 있는 그게 부르즈 칼리파다. 그렇죠. 부르즈 칼리파. 그 싹 이끼 덮여가지고 싹 덮여보면 안에 그 반쯤 흙 썩어가지고 그런 되게 좋아하는 거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이렇게 청취율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청취 인증 이벤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잡지사 청취 인증 사진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112 문자 메시지로 8시 전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추첨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잡단 곤충사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파리인데요. 일단 시작부터 놀라운 소식입니다. 최근 알로하 작가가 파리를 손에 넣기 위해서 경매에서 플렉스를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쑥스러워하고 계신가요? 사실인가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파리가 있는데요. 그 손가락만한 파리가 있어요. 가장 큰 파리? 네, 저 사진 보면 있는데 진짜 손바닥만 하네. 그렇죠. 브라질 남부 남대서양 온대림에 사는 파리인데요. 얘네들이 그 세계에서 가장 큰 파리고 종명이 무려 히어로즈. 히어로예요. 종명이 무죠. 그런 아주 멋있는 파리인데요. 얘네가 이제 사이즈가 이러니까 애벌레도 무슨 파리 구더기가 무슨 장수풍뎅이 유충 마냥 그냥 괴물 같은 크기예요. 그래서 이제 크다. 언제나 쟤를 보고 싶고 잡고 싶었는데 이게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검색을 하다가 매물이 떴어요. 그래서 경매로 파리 한 마리에 40만 원이나. 40만 원? 최종 낙찰? 네네. 일단 축하드리고 40만 원을 파리 한 마리 40만 원 주고 사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브라질 가서도 보겠냐. 플러스 브라질 비행기값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득이다. 거기서 허가하는 것도 귀찮고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해보면 40만 원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또 세계에서 가장 큰 파리를 그럼 지금 가집니까? 집에 그냥 돌아다니고 있나요? 당연히 박제죠. 박제 표본이고. 박제 표본. 충분합니다. 그렇겠지. 생물이 아니겠죠. 네. 자, 우리 에디터 할머니댁 마당이 거의 파리 지옥을 방불케 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잡지사 퇴사하고 파리테크 꿈꿔도 될까요?라고 물어보네요. 파리테크 이게 문제가 저같이 이게 수요자가 되게 적기 때문에 이게 파리테크에도 나중에 팔아야지 해도 이게 사는 사람이 나타날 40에 샀는데 30에도 안 팔리고 30에도 안 팔리고 계속 기다려야 될 수가 있다. 이게 그렇죠. 잡지사 계속 열심히 다니시길 바라고요. 근데 나비나 딱정벌레 수집하는 분들은 많이 이제 많다는 걸 제가 알았는데 파리도 마니아층이 좀 있나요? 의외로 이게 그 변태가 큰 두꺼운 마니아층이 많습니다. 변태라뇨. 대표적으로 되게 재밌는 예를 들어보자면 그 스위스 이그노벨상이라고 되게 이상한 거에서 엉뚱한 노벨상. 맞죠. 우승상금 10조 달러, 짐바브웨 달러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 돈 4천 원 주고 약간 킹 받는 그죠. 킹 받는 거 이상한 거 막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2016년에 저 이그노벨상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 스위스 작가가 받았는데 프리드리크 쇼베르그라는 이름인데 뭔 작품이냐면 살아있는 파리와 죽은 파리를 수집하는 즐거움에 대한 책 3권짜리 썼는데 이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그냥 취미로 파리를 이게 수집하면서 이렇게 그중에서 새로운 것도 발견하고 막 이런 걸 했어요. 문학 한 사람인데 근데 이거 즐거워서 이제 에세이를 썼는데 이게 재밌어서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이 내 그냥 쓰던 글은 안 읽어주던데 이런 재밌는 건 좀 읽어주는구나 하면서 이제 이런 감사평을 남겼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되게 많은 거장들이 파리에서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곤충학자 중에 되게 유명한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되게 거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개미학자였는데 그 개미학을 연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물학이라는 분야를 창시하고 또 통섭이라는 단어를 만드신 분이고. 통섭이요? 네, 통섭이라고 예를 들면 물리학적인 통합이 있고 화학적인 융합인데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합치는 단어를 통섭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통섭이라는 단어 만들고 되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분 중학교 때 이제 어떻게 저분처럼 훌륭한 곤충학자가 됐을까 하면서 자서전을 샀다가 약간 절망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서전이 이렇게 두꺼운데 앞에 1페이지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하던 나는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하버드 대학교 입학했다 하고 이제 나머지 400페이지는 하버드 대학에서 어떻게 생물 연구해 이런 거기 때문에 1페이지부터 격차만 느끼고 중학생 때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그냥 집어던진 책이 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원래 개미가 아니라 파리를 연구했던 분인데 왜 개미를 연구했냐? 파리를 연구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유럽에 이 파리를 연구하려면 그 표본에 곤충핀을 꽂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곤충핀은 유럽에서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핀이 필요 없는 개미를 연구해야 되겠다. 핀을 못 받아가지고 핀 수급이 안 돼서 그래서 개미를 연구해서 그 사회생물학을 창시하는 거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좋아하는 뭐 개통도 이런 걸 어떻게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뭐 되게 큰 족적을 남긴 뭐 빌리 헤닉 이 사람도 파리 학자였고 이런 식으로 되게 굉장히 거장이 많은데 되게 재미있는 예시 뭐 그래서 파리는 정말 그 이렇게 의외로 만화층이 많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네. 예, 파리가 뭔가 연구욕을 불러일으키는 그쵸, 네. 이제 매력적인 곤충인 것 같고요. 네. 원초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똥파리는 왜 똥파리일까요? 진짜 유독 똥을 좋아하는 파리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똥파리가 이름이 이게 번역어예요. 그래요? 얘네 이름이 스카토파기데인데 스캇이 라틴어로 똥이고요. 스캇이 똥이고 파기데가 먹는다예요. 똥을 먹는다. 똥을 먹는 스카토파기데인데 얘네가 사실 똥을 좀 먹기도 하는데 똥에 앉아 있는 모습 정말 보기 어렵고요. 실제로는 좀 시체를 좀 좋아합니다. 썩은 시체를 좋아해서 썩은 데 많이 있는데 똥을 먹기는 먹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스카토파기데라고 지어졌는데 제가 똥을 좋아하냐면 똥을 좋아하긴 하나 썩은 걸 그냥 좋아하기 때문에 똥이면 똥이든 시체든 일단 다 가는. 일단 우리 음식 위에 앉을랑말랑하면 일단 쫓긴 해야겠네요. 그런데 음식 위에도 거의 안 앉습니다. 왜냐 얘네들은 우리 저 이렇게 사는 곳에 별로 안 와요. 얘네는 숲속에 삽니다 거의. 똥파리가 숲속에 사나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똥파라 부는 그 초록색 애들 약간 있죠? 초록색 진짜. 걔네들은 똥파리가 아닙니다. 걔는 뭐예요? 걔네 금파리라는 이름이에요. 그 형광 초록색 걔네들. 그 형광 초록색 그 반딱반딱한 거. 걔네는 스카토파기데가 아니라 칼리포리데라는 이름인데 칼리가 뭐냐면 여러분 그 이쁜 글씨 쓸 때 그 칼리그래피 있죠? 그 칼리가 이쁜 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칼리가 이쁘다. 포리드가 태어났다 해서 이쁘게 태어난 애들이에요. 이름이. 왜냐 이쁘잖아요. 초록색 반딱반딱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 사람이 정말 이쁘게 태어났다 해서 칼리포리드라고 지은 거예요. 형광 초록파리는 예쁘게 태어났다는 뜻에 우리말로 금파리. 그래서 금파리예요. 골드. 네. 실제로 초록색 빛 나면서 약간 노란색 빛 나잖아요. 그래서 걔 금파리고요. 걔는 진짜 똥파리가 아니고요. 근데 걔네들 이제 우리 좀 사는 곳에 와서 이렇게 똥내도 또 좀 많고 문제기도 않고 이러는데 진짜 똥파리 그 스카토파기데는 고고하겠죠. 산 위에 살면서 저희도 막 강원도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똥파리다 이렇게 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똥파리 보기가 쉽지 않네. 실제로 우리가 금파리, 황금보기를 똥같이 보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름이면 많은 분들이 파리, 그중에서도 이제 초파리 때문에 골치를 썩는데, 음식물을 잠깐만 상온에둬도 얘네가 어느새 모여들어서 앵앵거리고 있는데요. 궁금했던 게 얘네들은 그러면 원래 집안 어디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음식을 보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건지, 아니면 그새 새로운 생명이 잉태돼서 모여드는 건지. 저희도 예전에 집이 15층이었는데, 저희 막 부모님께서 얘는 15층인데 어떻게 초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설마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썩은 음식 놔두니까 파리랑 구더기가 꼬이더라. 봐라 생물은 자연 발생한다라. 이런 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연 발생하다 하니까 그걸 한 1500년 믿다가 1800년 믿다가 해서 하다 막 데카르트 이런 사람이 아니야 생물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그렇죠. 실험까지 해가지고 생물은 자연 발생하지 않고 계속 짝짓기해서 온 세대들이 이어져 나가서 이렇게 나온 거지. 이렇게 그 어떤 유기물들이 있는 곳에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생명력이 잉태해서 나온 게 아니야라는 걸 파스테르가 증명까지 한 2000년이 걸렸어요. 2000년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편견이 왜 안 벗겨졌냐면 정말 그냥 음식물 놔두면은 파리 금방 생기잖아요. 그냥 음식물 놔두면 그냥 그 썩은 마드자루에 이렇게 그냥 썩은 우유를 놔두는데 파리가 생기더네. 파리가 그냥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우리도 아파트 위층에 있는데 막 파리가 나오잖아요. 놀랍게도 그냥 어떻게 오는 거고요. 얘네들이 정말 파리의 비행 능력과 이 더듬이의 이 능력을 이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찾아오는 거고요. 찾아와서 귀신같이 하를 낳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제 그죠. 새로 태어난 게 아니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알이 숨겨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성충이 바로 와가지고 알을 낳습니다. 근데 얘네가 번식 속도가 엄청나다고 하던데. 그렇죠. 파리가 너무 훌륭한 게 장수풍뎅이 키워보신 분 아실 텐데 한 장수 처음 싹 키워보면은 한 톱밥을 이렇게 그냥 무슨 고려청자 두시 이렇게 쭉 하다가 한 8개월 그냥 흙만 이렇게 보다가 이게 장수풍이 뚝 태어나요. 한 몇 개월 하다가 죽어요. 그만 대충 수명 1년 돼요. 1년. 장수풍이 사슴은 1년 되는데 얘는 사이클이 한 2주 이렇게밖에 안 돼요. 2주 정도 2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아래 태어나서
구더기 먹고 예. 번데기 잘하고 성충돼서 짝짓기 하고 다시 알라는데 딱 2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이 버려졌다면 2주 만에 커가지고 자라서 바로 이제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그 성장 속도도 빠르고 번식 속도도 빠르고 예. 그 상황에 맞춰서 빨리 그 퍼져 나가고 알 낳고 이렇게 번식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예. 얘네는 그러면 상한 음식을 더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면 파리들이 주로 상한 음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신선한 것보다? 신선한 것. 그것도 특이하네. 웬만한 동물들은 신선한 걸 좋아하는데. 그게 신선한 음식, 그 곤충은 정말 많이 상한 음식을 좋아해요. 저번에 그 우리 딱정벌 편에서 얘기했던 그 생나무를 씹어 먹을 수 있는 그 하늘소. 그렇죠. 예. 그런 애들은 장내 공생 미생물의 유전자를 훔쳐서 막 씹어 먹을 수 있다 했잖아요. 예. 그러지 않은 이상 모든 그 딱정벌레 내지 그 많은 곤충들은 장내 미생물과 공생하면서 썩은 나무를 먹는다 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든 뭔가 썩어 있어서 발효가 돼서 그거의 균을 먹다든가 어느 정도 분해된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곤충은 그렇게 소화 능력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다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된 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도 상한 거, 썩은 거. 좀 썩은 거. 그렇구나. 심지어 파리는 씹지도 못하죠. 보면은 파리가 이렇게 씹는 거 봤나요? 아니죠. 파리 이렇게 짭짭거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한 걸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요새 이색적인 방법으로 초파리 트랩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맥주를 이용해서 트랩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게 뭐 소용이 있나? 초파리들이 맥주를 좋아하나요? 발효됐으니까? 발효됐으니까. 근데 비추인 거. 다른 초파리가 올 수 있잖아요. 냄새를 맡고 다른 초파리들이 이제 파티인가 해가지고 더 올 수 있잖아요. 소문난 맛집.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집에 초파리가 와서 초파리 어떡하지? 이럴 때 이제 막 초파리 트랩 이런 거 딱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그 근원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이클이 2주니까 2주 내에 사라진 거를 일단 대비하고 이제 그렇죠. 그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안에 그 싱크대 이런 거 다 없애는 게 최고죠. 저런 거 만들 시간에 청소를 한번 하세요. 청소하는 게 최고입니다. 현존하는 수많은 생물학 교과서의 기본 지식들이 이 초파리를 통해 성립됐다? 이건 무슨 얘기죠? 그렇죠. 이 초파리 싱크대 하지만은 그 얘네들이 그 뭐 오늘날 우리 저 생물학 뭐 이 놀라운 이 지식들 다 만들었다고 과언이 아닌데 방금 말했듯이 그 막 그 뭐 자연 발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생물이 뭐 파스텔과 실험해서 이런 되게 기초적인 생물학 지식부터 파리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쵸 처음에 생물학자들이 이제 막 연구를 하다가 그 이제 막 유전자도 보고 이렇게 단백질도 보고 이런 다양한 실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뭘로 하지? 하다가 이제 다양한 걸 막 시도하는 거죠. 박테리오파지도 해보고 대장균도 해보고 효모도 해보고 하는데 이제 동물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아까 말씀했듯이 그 사이클이 짧은 거 아래서 애벌레 한 생애를 바로 볼 수 있는 게 그 수명이 되게 짧은 초파리 2주짜리 초파리가 되게 적합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파리를 통해서 뭘 하냐면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 초파리를 연구하기 시작한 지 1950년도부터 연구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염색체가 유전물인지 몰랐어요. 염색체가 유전물인지 몰랐는데 그 초파리를 통해 알게 됐고 그 외에도 수많은 노벨상을 우리 교과서에 막 그냥 생물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지식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사실 보면 초파리들이 초파리 노벨상 곤충계 힌쥐 느낌이네요. 저 곤충계 힌쥐죠. 근데 힌쥐랑 좀 차원이 다르게 많이 훨씬 더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로아 작가가 우리 에디터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지구가 멸망하고 인류가 멸망해도 파리만큼은 꿋꿋이 살아남아 기존 곤충의 빈자리를 전부 차지하고 심지어 세상 모든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파리 만능론인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퀴벌레가 되게 과소평가돼 있는 게 바퀴벌레는 그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본적인 모듈이고 빠르고 아무것도 먹고 아무거나 먹는다 정도로만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한 건데 파리는 다 합니다. 파리는 정말 그 크고 작은 것부터 정말 온 지구 세상에 그냥 없는 곳이 없어요. 그 남극 북극에도 있고요. 그리고 남극 북극에도 있고 뭐 그 어떤 애들은 뭐 그냥 뭐 거미처럼 돌아다니는 애들 있고 심지어 박쥐에 붙어가지고 막 파리 삐빠는 애들도 있고 막 그 박쥐 삐빠는 애들도 있고 막 그 뭐 흰개 개미 집안 이렇게 걸어 들어가서 그냥 개미처럼 사는 파리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파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곤충들이 할 수 있는 여러 짓거리들 있죠. 여러 행동들, 여러 니치들, 여러 자리들을 파리들이 다 섭렵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뭐 사실 곤충이 하던 거 그냥 파리 혼자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파리 종마다 개인기가 나름 다 있기 때문에 파리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정말 그 곤충 하나의 강이거든요. 예. 곤충 강의 파리 목인데 이거 그냥 파리 강이 돼도 충분하지 않을까의 사이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불균입니다. 파리 예찬론이네요. 왜냐하면 곤충 중에서 파리가 가장 나중에 나온 애들이에요. 그래요? 가장 나온 애들인데 그 중에서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적응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예. 지구상에 현존하는 파리가 몇 종이나 되나요? 곤충이 80만 종인데. 예. 그 여태까지 지금 시리즈 하면서 딱정벌레 했고, 그렇죠. 나비 했고, 그 여러 가지 가장 큰 걸 했는데 벌 했죠. 메뚜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파리예요. 그 빅4라고 합니다. 빅4. 마치 그 옛날에 꽃보라 남자의 그 F4처럼 딱 정확히 플라워예요. 왜냐하면요, 얘네들이 백악기 때 꽃이 등장하면서 꽃의 수분 매개를 하면서 꽃과 함께 그 성공한 애들이에요. 진짜 F4다. 진짜 F4입니다. F4. 딱정벌레, 딱정벌레, 파리. 딱정벌레, 벌, 우리 나비, 파리 이렇게 되는데요. 파리는 12만 5천 종이에요. 12만 5천 종이고 그 중에 수백만 종 더 있을 거라고 해요. 왜냐? 저 연구실이 파리 연구실인데 주로 하는 게 근데 이제 저는 메뚜기를 연구하지만 맨날 발견됩니다. 맨날 새로운 게 발견돼요. 왜냐하면 연구한 분 탑도 없고 너무 많고 얘네 뭐 곳곳에서 발표할 때마다 이랬죠. 이 파리는 뭐 따개비 아닌 사람, 파리가 따개비 아닌 사람 뭐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한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한 사람이 많이 발견하냐. 미국의 그 각닭이라는 파리가 있습니다. 각닭이. 각닭이라는 파리가 있는데 그 많이 볼 거예요. 산에 가면 겁나 큰 모기라면서 하는 겁나 큰 모기인데 모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모기는 이렇게 주둥이가 있어서 피를 빠는데 걔는 주둥이는 없어요. 파리모기구나. 파리모기입니다. 파리가 이렇게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생존 비결로 2장의 날개를 꼽더라고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얘는 막 북극으로 살고 남극으로 산다 했잖아요. 근데 그 파리가 라틴어로 디프테라거든요. 디프테라. 이게 나이가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딜레마라고 했을 때 딜레마가 나이 레마가 명제니까 명제가 두 개다 어딜지 모르겠다. 딜레마잖아요. 디프테라는 얘네는 두 개의 날개라는 뜻이에요. 프테라노돈 그 익룡할 때 프테라 날개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날개라는 뜻인데 원래 곤충은 날개가 4장인데 그 파리는 2장이 됐어요. 뭐가 좋지? 왜냐하면 뒷날개가 쓸모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곤봉처럼 태워 있거든요. 앞날개로만 나는데 이 곤봉이 태워한 게 은근 쓸모가 있었어요. 왜냐면요 이거를 얘네가 날 때 자이로스코프처럼 무게중심을 막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무게추처럼. 근데 이게 더 훌륭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날 때 후진 비행을 하고요. 얘네 알 기어가 있나요? 그렇죠. 기어를 넣습니다. 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기를 이렇게 해도 못 잡는 게 얘네는 기어를 넣어서 후진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기를 잡을 때 이게 손으로 어설프게 이게 어렵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심지어 모기는 계속 그나마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기는 좀 어설프게 날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금파리를 손으로 잡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 때문에 이제 파리채라는 게 우리가 쓰는 제 인생 최대의 업적 중에 하나가 예전에 성묘 가서 날아다니는 파리를 젓가락으로 잡은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한 어떤 육체적 행위 중에 가장 최고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거 보면 정말 약간 내가 엑스맨인가 싶은 그렇죠. 얻어걸린 것 같긴 한데 희열이 굉장했어요. 희열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잡지사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고급 잡지식을 준비해봤는데 이 얘기를 장준우 셰프나 이용재 음식평론가가 아닌 갈로아 작가에게 물어보네요. 이탈리아 사르데니아 지방에서는 파리의 구더기로 만든 치즈를 즐겨 먹는다고. 그렇죠. 카수마르주라고 하는데. 카수마르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썩은 치즈라는 이름이라고 해요. 유튜브에 저희가 사진을 띄워드렸는데 보는 걸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저도 이게 사진을 준비할 때 걱정된 게 사진을 그냥 없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라디오인데 또 이게 식사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보여드릴 때 보면 사람들이 예전에 비슷하게 인터넷 방송한테서 곤충 얘기할 때 딱 처음으로 곤충 딱 띄웠거든요. 사람들이 으악 하면서 시청자 수리 급감한 걸 보면서 급감? 이게 사진 자료가 이게 황급히 내리네요. 급감했다고 하니까 황급히 사진 자료가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진 자료가 필요할까 생각은 했지만 굳이 저렇게 먹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풍미가 좋아진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일단 설명해 드리는데 어떻게 만드냐? 치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놔둬요. 그러면 치즈파리라고 하는 애들이
이게 와가지고 이름부터 치즈파리니까 네, 놔두면요 얘네 구더기들이 그 치즈를 먹으면서 그 한 번 더 분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풍미가 더 훌륭해지고 발효가 되는데 이게 구더기 없이 해보려고 해도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구더기 없이 해보려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방식들로 가는데 문제는 그러면 치즈 안에 이렇게 구더기가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먹을 때는 이렇게 구더기를 먹으면 튑니다. 이렇게 막 팍팍팍 튄대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지방에서 이제 먹는 방법이 빵에다 이렇게 주로 이렇게 발라 먹는데 이제 그러면 구더기가 팍 튀기 때문에 눈 감고 이렇게 빵을 아삭아삭 먹는데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궁금합니다. 톡 씹히는 맛. 근데 구더기 길이가 한 8mm 정도라서 8mm 정도라면 식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식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막 3mm 이러면은 뭐 그 정도야 뭐 선충이지. 근데 안 위험해요. 그렇죠. 안 위험한데 그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유산균처럼 살아서 장까지 갈 수 있는데 살아서 장까지 가면은 그 복통과 출혈을 호소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하고 실제로 그래서 그 이탈리아 정부에서 옛날에 법적으로 판매를 금지하고 EU에서도 금지했다가 그 이탈리아 이거 자기의 그 전통 올드푸드를 되게 중시하잖아요. EU에서도 이런 전통 문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책임이 또 풀렸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래서 EU나 이런 이탈리아가 먹을 수 있는데 웬만하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요? 이거를 얘네들 밀폐 용기 넣으면은 구더기들이 이번 생은 망했어 하면서 이제 그냥 나온대요. 치즈에서. 그래요? 또 도망쳐! 그러니까 구더기들이 나온대요. 몸 담궜다 나온 걸 먹으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밀폐 용기 이렇게 놔두면은 얘들이 숨을 못 쉬니까 막 나온대요. 그걸 먹으면 좀 된다고 하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민족인데. 그렇죠. 여기는 일부러 치즈를 구더기를 넣어서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까 이제 파리가 썩은 거, 상한 거를 더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파리의 특성이 의외로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범죄 현장에서 파리가 의외의 활약을 한다고? 그렇죠. 아까 막 뭐 똥파리 썩은 걸 좋아하고 이런다 했잖아요. 그리고 얘도 치즈파리도 썩은 걸 먹는데 이런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치즈파리도 사람 시체를 먹어요. 사람이 썩으면 와서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걸 이제 사용해서 시체가 발견되거나 했을 때 거기에 있는 곤충을 보고 이 시체가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한 게 법의곤충학인데요. 법의곤충학.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방금 그 치즈파리. 얘는 그 치즈를 먹다 보니까 정말 썩은 걸 먹는 거죠. 바리 등을 먹기 때문에 사람 시체 가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야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신원 불명의 또 시체가 발견됐는데 치즈파리가 나왔다 이러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지난 시체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100일에서 반년 정도다. 그렇죠. 그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법의곤충학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기피직업 1순위라고 합니다. 기피직업 1순위?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부검하시는 분들 이런 거 사람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가봤어요. 어디로? 이 법의곤충학 심포지엄 같은 거 하는 걸 해가지고. 미국이에요? 네. 하면은 사람들이 슬라이드 넘길 때마다 기겁을 합니다. 자, 미국은 바디팜이라 해가지고 텍사스나 킨 거에다가 이제 뭐 사형수나 시체 같은 카드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놔둬가지고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연구하는데. 그래요.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 탁 하면 시체가 그때 다 보고 있죠. 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부검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 이제 시체 꼬인 뭐 구더기나 냄새. 눈에 뭐가 꼬여 있는지 이런 거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 이게 실제로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례가 나오냐? 사망이 예를 들면 자살로 판명 이거 뚝사고 자살 아니야 이랬는데 시체를 보니까는 현재 사망 장소와는 다른 산에서 발견됐는데 자살 아니야 이랬는데 왜 산에서 나왔는데 왜 숲에서 나오는 벌레가 안 나오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도시에서 살해당하고 나중에 시체가 옮겨졌구나. 타살 아닐까 해서 범죄를 다시 하니까는 범인이 잡히거나 아니면 어제 또 자살 같은 데라 했는데 시체를 시체 쌓인 이제 벌레를 보니까는 일반적으로 부패 과정에 오는 게 아니라 상처난 부위에 온 벌레가 온 거죠. 굉장히 부패가 많이 있는 시체에서 상처가 있었구나. 여기에 흉기가 찍혔던 거구나. 그래서 이거 타살이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수사방에서 범인을 잡는다든가. 실제로 아니면은 시체를 보고
그 사망 치정 추론해가지고 예. 용의자를 추려가지고 네. 잠당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결 많이 합니다. 와.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있어요? 생겼습니다. 법의고추학연구소가. 연구소가 네, 고려대에 생겼고 이제 예. 경찰청이랑 협력하면서 또 연구를 합니다. 야. 진행하기 때문에. 네. 곤충은 없는 데가 없으니까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문사 해결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야. 이런 식으로 네 하고 그래서 최근에 또 영화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영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보면 좀 자세히 나왔어요. 막 곤충 시체 막 곤충 나오고 저번에 탕웨이 씨 남편 그렇죠. 나오면서 막 예. 개미가 사람을 먹어요. 처음엔 먹죠. 처음엔 말벌이 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예. 어설프게 따라니까 이상한데. 코너 속의 코너 갈동진의 영화 속 곤충 평론.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잘 그렇군요. 우리가 파리를 어떤 신기술을 개발해서라도 못 잡아서 한다는데 그렇죠. 이렇게 파리가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부분도 앞으로 파리 잡으면서 또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잡다한 곤충 사전 오늘 놀라운 파리의 세계를 만나봤어요. 갈로아 작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